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서 살짝 언급했었던 이 NIC와 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더넷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된 하드웨어로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맥 주소라고 하는 물리적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NIC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더넷 규격을 준수하는 다양한 케이블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NIC가 어떤 하드웨어 장비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케이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호스트와 통신 매체를 연결짓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IC가 호스트와 통신 매체를 연결짓는 하드웨어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NIC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쪽에는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연결 매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매체와 호스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NIC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하드웨어 정도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얘만 있으면 통신 매체를 연결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케이블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NIC에 연결되는 이제 유선 통신 매체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케이블의 종류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와 관련한 케이블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두 개를 꼽자면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고요. 이렇게 생긴 이런 꼬다리, 뭐 꼬다리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커넥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흔히 랜 케이블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빛을 기반으로 통신하는 광섬유 케이블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NI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겁니다.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 혹은 뭐 이더넷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NIC는 처음에는 이 마더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슬롯 형태, 카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하드웨어 장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카드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어댑터, 랜 카드, 네트워크 카드, 이더넷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드와 관련한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NIC는 뭐 카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USB로 연결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 카드 같은 거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구비하거나 장착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더넷 네트워크를 쓸 수 있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I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트를 네트워크에 연결짓는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C가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는 유무선 통신 매체가 연결되고요, 한쪽에는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NIC는 통신 매체에 흐르는 뭐 전기가 되었든 빛이 되었든 뭐 이런 통신 매체에 흐르는 신호를 호스트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거나, 혹은 반대로 호스트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정보를 뭐 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에 흐르는 전기 신호라든지 아니면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전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무선의 통신 매체 신호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스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되는 모든 정보는 사실상 NIC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도 부릅니다. 인터페이스가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통로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NIC는 맥 주소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서 맥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이 NIC는 맥 주소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프레임의 송수신지 맥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레임을 수신을 했는데
수신지 맥 주소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맥 주소야. 그러면은 그 프레임은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NIC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마다 맥 주소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프레임을 수신했더니 맥 주소가 내 거네? 그러면 받아들여서 역캡슐화를 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마다 맥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IC는 맥 주소를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호스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상 NIC를 거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NIC가 정보를 처리하는 성능도 네트워크 송수신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NIC마다 지원되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NIC는 고속의 NIC라서 빠르게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NIC가 있고요. 어떤 NIC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네트워크 이더넷 탭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 탭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NIC마다 지원되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이 NIC의 지원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통신 매체와 호스트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속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컴퓨터가 만약에 엄청 많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는 서버 컴퓨터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는 패킷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고성능을 지원하는 NIC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런 속도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내장된 NIC가 있더라도 좀 높은 대역폭에서 많은 트래픽을 감당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고성능의 NIC를 추가적으로 증설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 NIC마다 지원되는 속도가 다르고 이 속도에 따라서 호스트가 연결 매체와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까지 NIC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이 케이블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다. 또 하나는 광섬유 케이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일단은 먼저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실 네트워크 관련된 케이블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요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은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매체입니다. 이 생김새를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커넥터와 케이블 본체,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러한 형태로 생긴 커넥터를 RJ45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케이블 본체 있죠? 요 케이블 본체를 싹둑 잘라서 내부를 관찰해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실제로 관찰하는 거는 제가 직접 카메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구리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요 한 쌍 한 쌍이 구리선이고 그 구리선 쌍들이 꼬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 두 개의 쌍이 꼬아져 있는 케이블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구리선이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구리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요 점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리선은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을 때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주고받는 신호가 뭐 감쇄하거나 훼손되는 상황을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노이즈가 꼈다, 노이즈 때문에 신호가 훼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구리선은 노이즈에 조금 민감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감쇄시키기 위해서 이 실딩, 차폐라고도 불러요, 한국어로. 이 실드를 두르기 마련인데 이 실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꼬아져 있는 철사, 브레이드 실드라고 불러요. 이 꼬아진 형태의 철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호일 실드라고 불러요. 이 호일을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 종류의 실드가 사용이 됩니다. 이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케이블의 종류를 지칭할 때,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종류를 지칭할 때 어떤 실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UTP 케이블, STP 케이블 이렇게 지칭을 해요. 보통 어떤 실드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꼬아진 철사로 그 구리선을 보호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은 ST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호일 실드로 구리선을 감싸서 노이즈를 감쇄시킨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은 FTP라고 부릅니다. 호일 실드로 노이즈를 감소시킨 케이블. 그리고 아무것도 감싸지 않은, 실드를 하지 않은, 차폐를 하지 않은 구리선만 있는 케이블을 UT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종류를 설명을 할 때 뭐 UTP 케이블, STP 케이블 이렇게 지칭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분류법이고요.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실드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도 분류를 하냐면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XX 혹은 Y, 이 알파벳 하나당 요것들이 명시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실드에 따라서 케이블을 분류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XX 있죠? 이 처음으로 나오는 이 알파벳, 이거는 뭐냐면 케이블 외부를 감싸는 실드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다음에 명시되는 요 알파벳 있죠? 이거 이 Y에 해당하는 알파벳, 얘는 꼬아져 있는 구리선 쌍 하나하나를 감싸는 실드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FTP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케이블 외부는 그 꼬아진 철사 형태의 실드, 그러니까 브레이드 실드로 보호를 하고, 각각의 구리선 쌍은 포일 실드로 감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단으로 실드를 감싼 형태의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감싸지 않은 케이블은 UTP 케이블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외부를 브레이드 실드와 포일 실드 두 개로 감싸고 각각의 쌍은 포일로 또 한 번 감싼다 라고 했을 때 FTP 케이블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표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다가 이런 표기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으실까봐 그냥 첨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FTP 케이블은 브레이드 실드로 감싸고 호일 실드로 감싸고 각각의 선 쌍들을 호일 실드로 감싸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실드를 야무지게 해놓은 케이블이 이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실드가 잘 되어 있을수록 가격도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내 케이블이 어떤 실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싹둑 잘라서 안을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나요? 케이블 살 때 포장지 버렸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케이블 본체에 써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SFTP 케이블이라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이런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아마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케이블 본체를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 케이블이 어떤 종류의 케이블인지, 어떤 실드가 사용된 케이블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그쵸? 자, 여기까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실드에 따라서, 사용된 실드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분류법에는 이 실드에 따른 분류 이외에도 카테고리에 따른 분류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본체에 보시면 cat 한 다음에 5, 5, 2, 6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같이 써 있을 거예요. 이 실드의 종류랑 같이. 이 카테고리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종류 그리고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최신 인터넷 규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원 가능한 대역폭도 높아지고요. 한 번에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요.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빠른 전송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테고리가 더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빠른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분류할 때 사용된 실드에 따라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가 되고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요거 표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아까 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본체를 확인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주변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 있으시다면 내 케이블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본체만 보시고 한번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그쵸? 자, 여기까지 주요 통신 매체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연결 매체인 이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섬유 케이블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가? 라고 여쭤보셨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섬유 케이블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눈도장 찍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섬유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빛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케이블입니다. 빛 신호를 이용하는 만큼 당연히 속도는 정말 빠르고요. 훨씬 더 빠르게 먼 거리까지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에 비해서. 그리고 노이즈로부터 받는 영향도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대륙 간의 해적 케이블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광섬유 케이블을 바탕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대륙 간의 네트워크 연결 시에 광섬유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어쨌든 광섬유 케이블은 아주 먼 거리까지 빠르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케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은 크게 케이블 본체와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섬유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새를 살펴보면 크게 커넥터와 본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경우에는 커넥터가 사실상 RJ45,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거의 대부분 요것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커넥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LC 커넥터, SC 커넥터, FC, ST 커넥터 등등 다양한 커넥터들이 사용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광섬유 케이블의 본체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광섬유 케이블의 이름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광섬유 케이블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옵틱 파이버 케이블을 뜻해요. 플레임은 여기서 이 섬유, 즉 파이버는 이 옷을 이루고 있는 그 섬유 하나하나, 그 섬유를 뜻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말과 비슷하게 이 광섬유 케이블 본체 내부를 살펴보시면 마치 머리카락과 같이 여러 개의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광섬유 하나하나가 빛을 운반하는 매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케이블 본체 내부에는 머리카락과 같이 여러 개의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광섬유가 바로 이 빛을 운반하는 매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광섬유 하나를 한번 쭉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광섬유 중심에는 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코어는 광섬유에서 실질적으로 빛이 가둬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를 타고 빛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광섬유에서 실질적으로 빛이 흐르는 부분이 코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딩이라고 있습니다. 코어를 감싸는 부분을 클래딩이라고 해요. 이 클래딩은 뭐냐면 빛이 코어 안에서만 흐르도록, 빛이 코어 안에만 갇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거를 조금 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막 전반사를 이용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광섬유를 확대하면 크게 코어와 클래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어 안에 실질적으로 빛이 흐른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요 코어 있죠? 코어에 지름 있죠? 지름. 요 코어의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광섬유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와 클래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코어의 지름에 따라서 광섬유 케이블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봤을 때 싱글 모드 케이블로 나뉠 수가 있고요. 멀티 모드 광섬유 케이블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싱글 모드 광섬유 케이블은 SMF라고도 줄여서 부르고요. 멀티 모드는 MMF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싱글 모드 광섬유 케이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싱글 모드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에는 이 코어의 지름이 멀티 모드 광섬유 케이블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지름의 크기가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머리카락 평균 두께는 5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좁죠, 그쵸? 만약에 코어의 지름이 이렇게나 작다면 이 코어 안을 이동하는 빛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합치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약간 개발자를 위한 야매 곁들인 설명을 드리자면 코어의 지름이 이렇게나 작다면 코어 안에서 팅팅팅팅 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이 빛의 이동 경로는 하나 이상 갖기 어렵겠죠. 되도록 직진하도록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 두고 모드가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고요. 신호 손실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빛의 파장 있죠. 요 파장. 요렇게 흐를 때 요 너비 하나를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싱글 모드 케이블은 되도록 일직선으로 빛이 이동하기 용이하게끔 일반적으로 파장이 긴 장파장의 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야매 섞인 설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멀티모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멀티모드 광섬유 케이블은 싱글모드 광섬유 케이블의 특징, 장점, 단점을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싱글모드 광섬유 케이블의 코어의 지름은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드렸죠? 멀티모드 광섬유 케이블의 지름은 싱글모드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여러 개의 이동 경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모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싱글 모드보다 전송할 때 신호 손실이 클 수가 있고요. 장거리 전송은 싱글 모드에 비해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싱글 모드 케이블은 장파장의 빛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멀티모드 광섬유 케이블에서는 대부분 싱글 모드에 비해서 단파장의 빛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과 비슷하게 내 케이블이 혹은 이 광섬유 케이블이 싱글 모드인지 멀티 모드인지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얘도 싹둑 잘라봐야 알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도 사실은 케이블 본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케이블 색상으로 싱글 모드, 멀티 모드를 구분하곤 하는데요. 이 싱글 모드 광섬유 케이블의 본체는 노란색, 파란색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멀티 모드 광섬유 케이블은 오렌지색 혹은 이런 식으로 아쿠아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와 멀티 모드 케이블은 그냥 본체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잘못 꼽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물리계층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과 광섬유 케이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